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둔촌주공 공사 중단 위기, 장기화 조짐, 서울 올 공급 4분의 1 증발하나. 둔촌주공 공사가 거의 반 이상 진행됐는데 지금 조합과 공사비 증액 의결로 무효화돼 가지고 지금 공사니 완전히 중단됐어요. 유치권 행사가 딱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에요.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사라질 위기다. 동촌주공 재건축 조합인데 시공사 사업단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을 대형 건설사 4군데가 참여한 그런 것인데 5,600억가량의 공사비 계약이 증액되는 바람에 지금 건축이 그만두는 거예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가 35층 83개 동 이렇게 12,032가구 규모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그래서 5,930가구가 12,032가구로 하면은 6,102가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올 공급이 예정된 주택 물량의 3분의 1, 4분의 1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동촌주공 재건축이 왜 멈췄을까? 결국은 자재 폭등 여파입니다. 자재 폭등 여파.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갔죠. 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그 대기업이 이렇게 중소기업의 원자재 하는 데에서 누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뇌관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규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철근 레미콘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작년 철근 한 통 가격이 7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4만원, 약 40%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도 오르고 철물도 오르고 리모컨 가격은 작년에 67,000원이었던 게 지금 84,000원으로 약 2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기장 나타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러가지 작용을 해서 폭등화가 오히려 빨라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광주에 재개발 어떻게 막 사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철근과 레미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약 20일부터 전국 건설 현장 셧다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 서울 이번에 시작점이지만 전국 서울 여러가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에서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 콘크리트 철근 연합회 약 200개 회사가 회원사를 집회를 열고 셧다운을 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 그리고 약 600억 시공이 공사가 그만둔 거예요. 이게 둔촌주공 재개발에서 일단은 터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국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여러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를 가서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옛날에는 800만원 약 25평에 샷다 빼고 이렇게 올리모델을 했는데 800만원 저였는데 지금 지방에 가면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달락해요.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 비교해서 50% 이상 폭등했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서 10%에서 30% 올랐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줄도산의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그 가격으로 공사를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대형 건설사하고 그리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계약을 했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자재값이 폭등을 하니까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손을 들게 된 거예요. 김기문 중앙회장 원재료값 폭등으로 납품가 여지부동 해서 원자재값 하는 중소기업에서 납품 단가 제값받기 위한 기자회견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1년 전 계약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격을 못 맞추겠다 해서 파업을 하게 된 거예요. 납품가 연동제 신속히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처음 계약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서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업을 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만 땅을 사서 재개발을 통한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건비 그리고 자재값 여러 가지가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납품과 연동제를 해라. 그래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전문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창호커튼협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등 한국레미콘 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서 대기업 그리고 건설업자한테 더 이상 가격이 폭등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공급을 못하겠다. 이리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온 재개발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납품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거예요. 왔었는데 지금 이게 정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 못한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돈총 주공 공사위기 중단 이금 장기화 조짐 이게 단순히 둔촌 주공 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현상이 단지 둔촌주공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분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코로나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풀다 보니까 그 현상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자금을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몇십만 원씩 준 거 100만 원 200만 원 준 거는 괜찮아요.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일반 소시민들한테 코로나 자금을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대출해 줬어요. 계속 대출해 줬는데 이게 대출이지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걸 회수하게 되면은 소기업들 그리고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나는 부자 급하게 목소리가 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렇게 하는 테마를 집에 와서 급하게 유튜브를 찍어 봅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